속보, 이강인 파리와 이별? EPL 2개 팀 러브콜, 이강인 향해 EPL 2개 팀 움직임 포착. 현지 난리 난 상황 초토화, 디귿디귿.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A대표팀은 15일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별리그 B조 4차전을 치른다. 한국과 이라크 모두 앞선 3경기에서 2승 1무, 승점 7를 기록했다. 한국, 플러스 4, 이 골득실에서 앞서 1위, 이라크, 플러스 2가 2위에 랭크돼 있다. 이강인은 지난 2019년 9월 A대표팀에 데뷔한 뒤 A매치 32경기를 소화했다. 이라크와는 딱 한 차례 격돌했다. 그는 지난 1월 카타르 아부다비의 뉴욕대 스타디움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이라크와 대결했다. 이강인에겐 절대 잊지 못할 악몽의 한 판이었다. 이날 이강인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이유가 있었다. 이강인은 소속팀 일정 탓에 동료들보다 이틀 늦게 대표팀에 합류했다. 그는 앞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 PSG 과 툴루즈의 트로페 대 샹피옹, 슈퍼컵 경기를 치른 상황이었다. 그나마 이강인은 슈퍼컵 우승 트로피와 함께 대회 MVP까지 차지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황이었다. 이라크전 전반을 벤치에서 지켜본 이강인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됐다. 상황이 묘하게 흘러갔다. 그는 후반 24분 거친 플레이로 1차 경고를 받았다. 후반 41분 또 한 장의 경고를 받았다. 그는 후반 막판 상대의 도발에 넘어갔다. 이강인은 상대 선수에게 얼굴을 가격당한 뒤 참지 않고 몸싸움을 벌였다. 심판의 판단은 또 한 장의 옐로카드였다. 결국 이강인은 경고 누적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한국 선수의 A매치 퇴장은 2016년 10월 수원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 때 홍정호 경고 누적 이후 7년 3개월 만의 일이었다. 경기 수로는 96경기 만이었다. 한국 선수가 A매치에서 퇴장당한 것은 이강인이 통산 45번째였다. 다행히도 당시 경기에선 한국이 1대0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이강인은 경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그라운드를 벗어났다. A대표팀 소속으로 처음 맛본 퇴장 굴욕이었다. 이강인은 홈에서 이라크를 상대한다. 이라크는 끈끈한 밀집 수비 위 대명사다. 3차 예선에서도 오만 1대0, 쿠웨이트 0대0, 팔레스타인 1대0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펼쳐보였다. 이라크는 승리를 위해 이번에도 이강인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강인은 앞서 열린 요르단과의 3차전에서도 상대의 집중 견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번 시리즈엔 손흥민, 토트넘, 황희찬, 울버햄턴 등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다. 이강인이 공격의 핵심으로서 팀을 이끌어야 한다. 홍 감독은 이강인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아시안컵에서도 2명 이상이 마크가 들어간다.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량에 대한 걱정보다는 역할이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 양민혁 경쟁자 플러스 이강인 동료 플러스 김민재 동료 다 모였네. 프랑스 U21 베스트 11. 포메이션은 4-2-3의 1위였고 마티스 텔, 데지레 두에, 라얀 셰르키, 윌슨 오도베르, 레슬리 우고추쿠, 워렌 자이르 에메리, 주누엘 벨로시앙, 크리스티안 마위사, 레니 요로, 말로 귀스터, 기욤 레스트가 이름을 올렸다. 오도베르는 이번 여름 토트넘 호스퍼에 합류했다. 2004년생으로 양민혁의 실질적인 경쟁자다. 토트넘에는 손흥민, 티모 베르너, 브레넌 존슨, 데얀 쿨루셉스키 등이 있어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겨울에 양민혁까지 토트넘에 입성하면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오도베르는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해 양쪽 윙어를 볼 수 있다. 오도베르는 2라운드 에버턴전에서 선발 출장하며 토트넘 데뷔전을 치렀고 3라운드 뉴캐슬전에서도 선발로 나왔다. 오도베르는 뉴캐슬전에서 미숙한 판단으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슈퍼마크트가 뽑은 21세 이하 프랑스 베스트 11의 파리 생제르맹, PSG 소속 선수는 2명이 뽑혔다.
2005년생 두에는 이번 여름 PSG의 유니폼을 입었다. 두에의 이적료는 5천만 유로, 약 741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등에게 밀려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자이르 에메리는 PSG에서 이미 입지를 다졌고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자이르 에메리는 2006년생이지만 이미 여유를 갖췄다.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과 안정적인 플레이로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텔 2005년생으로 어린 자원이다. 텔은 183cm로 준수한 피지컬을 갖고 있고 운동 능력도 좋다. 힘과 속도에 강점이 있어 상대와 경합에서 잘 밀리지 않는다.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상대를 제치고 과감한 마무리를 보여준다. 주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이지만 윙어도 소화할 수 있다. 2022에서 23시즌 미넨의 유니폼을 입으며 주목을 받았다. 주로 교체로 나왔고 유망주치고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난 시즌 해리 케인이 미넨으로 향했고 텔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였다. 텔은 5경기를 소화했고 선발은 단 2경기뿐이었다. 3. 한 초대형 유망주, 양민혁 걱정 덜었다. 차기 스승, 포스테코글루, 깜짝 경질 절대 없을 예정. 그 이유는? 레비 회장의 고집. 영국의 스퍼스웹은 14일, 한국 시각, 토트넘에서 에디 하우가 포스테코글루의 대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포스테코글루는 최근 충격적인 경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시작은 토트넘의 지분을 인수에 대한 이야기였다. 영국의 더선은 아만다 스테이블리와 자금 담당자들은 토트넘의 지분을 인수한다면 에디 하우 감독을 토트넘 감독 후보 맨 위에 올릴 것이다. 스테이블리와 부유한 후원자들은 토트넘 지분 인수를 원하며 그녀는 하우의 열렬한 팬이다. 포스테코글루가 올 시즌 토트넘에서 어렵게 시작한 이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대체 후보로 하우가 올 수 있다. 다만 스테이블리의 지분 인수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 하우는 현재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스테이블리는 이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는 유명한 구단 인수 전문가다. 과거 셰이크 만수르의 맨체스터 시티 인수부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의 뉴캐슬 인수까지 중동 자본의 EPL 구단 인수 과정에는 언제나 스테이블리가 있었다. 토트넘 지분도 마찬가지였다. 중동 자본을 등에 엎은 스테이블리는 토트넘 구단의 일부 자본을 인수하기 위해 나섰다. 토트넘이 지분 인수와 구단 매각 등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카타르가 토트넘의 지분 인수를 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다. 영국의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카타르가 메뉴 인수 경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카타르의 돈이 프리미어리그로 향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리버풀과 토트넘은 이미 지난 12개월 동안 중동 자본의 투자와 연결됐다. 소식에 따르면 토트넘과 리버풀은 현재 카타르의 표적이 된 프리미어리그 구단이다. 토트넘은 이미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과 소수 지분 매입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펜웨이 스포츠그룹 FSG 또 존 헨리 회장이 여전히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미국 자본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11개 미국인 억만장자 잠나자피가 토트넘을 인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며 그는 토트넘을 인수하기 위해 37억 5천만 달러, 약 4조 8천억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급 제의를 준비 중이라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SP 스포츠 캐피털 회장인 나자피는 투자자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입찰 계획을 체계화하고 있다. 몇 주 내로 조 루이스 토트넘 구단주 다니엘 레비 회장과 공식 접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지만 인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대체자로 거론되는 하우 감독은 이미 EPL 무대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젊은 명장이다. 본머스를 이끌던 하우는 지난 2021에서 2022 시즌 뉴캐슬 감독으로 부임해 팀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까지 이끌었다. 다만 최근 폴 미첼 뉴캐슬 디렉터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구단을 떠날 수 있다는 소문과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바 있다. 포스테코글루가 떠난다면 현재 토트넘 선수단과 향후 토트넘에 합류할 선수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토트넘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임한 주장으로 하우 감독이 온다면 손흥민의 입지와 주장직 유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토트넘의 1월 합류 예정인 유망주 양민혁이다. 양민혁은 지난 7월 토트넘 이적이 발표됐다. 이후 강원 재임대로 K리그에 출전 중인 양민혁은 오는 1월 토트넘으로 향하게 된다. 포스테코글루는 지난 여름 당시 양민혁에 대해 스카우트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본 선수다. 어리지만 상당한 재능을 갖춘 선수와 함께하게 됐다. 미래가 밝은 활약을 보여준 것 같아 기대가 된다. 하루빨리 팀에 합류해 선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기대가 된다. 라며 양민혁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었다. 하지만 하우 감독이 부임한다면 양민혁에 대한 계획 자체가 다를 수 있다. 유럽 빅클럽에서는 감독 변화로 인해 구단에 합류한 유망주가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다. 큰 기대를 품었던 양민혁의 이적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스퍼스웹은 스테이블리의 지분 인수 이후 하우 감독의 부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다니엘 레비 회장은 토트넘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소수 투자는 완전한 인수가 아니면 그렇기에 레비 회장이 감독직을 맡을 사람을 계속 결정할 것이다. 포스테코글루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라며 포스테코글루가 갑작스럽게 떠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토트넘의 지분 인수 소식과 함께 포스테코글루 감독 거취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 다만 레비 회장이 자리를 지킨다면 지분 인수로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4. 맨시티 초비상. 잉글랜드 축구협회. 이미 과르디올라와 비공식 접촉, 완료. 오른쪽 화살표. 몇 주 안에 미래 결정 예정. 영국 매체 시티엑스트라는 15일 한국 시간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이미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차기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을 놓고 비공식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했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지난 7월 16일 한국 시간 유로 2024 결승전에서 스페인에 패한 후 잉글랜드 감독직에서 사임했다. 잉글랜드는 사우스게이트 감독 체제에서 2회 연속 유로 결승에 진출했지만 스페인에게 2에서 1로 패하며 마지막 고비에서 또 한 번 무너졌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떠난 후 잉글랜드 축구협회 FA는 잉글랜드 21세 이하 대표팀의 임시 감독으로 리 칼슬리 감독을 임명했다. 칼슬리 감독은 지금까지 4차례의 경기에서 잉글랜드의 거의 모든 공격수들을 출전시키며 공격적인 전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FA는 칼슬리 감독에게 그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맨시티와 진행 중인 계약 상황을 고려할 때 맨시티에서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차기 잉글랜드 대표팀의 사령탑은 다시 펩 과르디올라 감독에게로 향하고 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최근 TV 출연에서 자신의 계획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인정한 이후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와 여름까지 계약이 남아있으며 맨시티는 과르디올라의 잔류를 원하고 있지만 재계약은 매우 힘들어 보인다. 영국 매체 더 타임즈의 몇몇 주요 기자들의 정보에 따르면 과르디올라는 이미 잉글랜드의 차기 감독으로 물망에 올랐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FA는 과르디올라 감독과 이미 비공식 접촉을 했으며 다른 후보들을 고려하고 있지만 과르디올라가 이상적인 옵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과거에도 월드컵 감독직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잉글랜드와 잉글랜드의 현재 스쿼드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